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입지 순서고요. 대구의 입지에서는 대구의 요약, 그리고 입지 결정 요소라고 하는 인구, 직장, 학군, 환경, 교통, 공급까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요약지도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동성로가 중앙에 있어요. 여기를 중점으로 발달이 됐던 거였고요. 그리고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편하게끔 대구역이나 동대구역, 대구공항이 위쪽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범어, 시지, 지상 공급, 그리고 신성역 신도시, 칠곡,青산, 다사, 그리고 월성, 월대, 상인, 달성, 성서까지 이렇게 택지지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곽적으로는 공업 지역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지, 바로 옆에 경산이 붙어 있는데 여기 진짜 길 가다 보면 그냥 경산이에요. 이게 뭐 구역이 그어져 있고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 경산까지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다시 한 번 더 기억에 남겨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구 구별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구라고 하면 대구 상권의 중심지예요. 8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금융, 유통, 행정기관들이 밀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시내라고 하는 동성로를 포함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는 대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로 4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언론, 방송기관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 동구에는 팔공산이 있고 35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공군 비행장이 있어서 고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건물들이 많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신성 혁신도시가 있는데 보통 혁신도시라고 하면 좀 도시에서 떨어진 거리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도심이 있어요. 그래서 신성 혁신도시가 이동까지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쪽은 생산 물류도시 엑스코가 있고요. 그리고 약 44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어요. 경북 대표대학인 경북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구는 섬유, 염색 산업단지가 있는 곳인데 산업단지가 있어요. 근데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곳이. 그리고 17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 공업단지가 이 위쪽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달서구는 대구의 신중심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중구에서 조금 멀리 있는 거리예요. 좀 멀리 있는 거리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중심가들, 좀 번화가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신중심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곳이고요. 56만여 명, 가장 많은 인구의 가장 많은 인구가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고 성서산업단지가 크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류공원, 이월드 여기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달성군 같은 경우는 대구 유일의 인구 증가지예요. 여기 다 거의 대부분 다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만 증가하고 있어요. 왜 증가하고 있을까요? 공급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택지지구들도 좀 개발이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새아파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사를 가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26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실리콘밸리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자리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구예요. 남구. 과거의 부촌이에요. 지금의 부촌은 어디예요? 부촌. 과거의 부촌이에요. 15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여기 주한미군기지가 있어요. 고도 제한이 있는데 여기 헬기장이 있어요. 헬기장이 있는데 이번에 미군에서 반환한다고 해서 여기에 도서관을 아주 크게 지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좀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좀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다면 여기도 과거의 좀 이상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중구에 바로 인접했기 때문에 나쁜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좋은 아파트, 좀 괜찮은 분들이 많이 이사를 거주하게 된다면 여기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역을 볼 때 제가 아는 지역이랑 알고 있는 지역이랑 많이 비교를 해서 보려고 해요. 특히나 특징 같은 게 있으면 그 특징과 지금 인정하는 지역, 내가 알고 있던 지역의 특징을 같이 묶어서 보려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인데 여기 수도권이에요. 여기 수도권이고 여기가 대구예요. 수도권과 대구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중구가 있어요. 중구에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금융,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그럼 대구에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어느 지역일까요? 맞아요. 대구도 중구예요. 중구수. 대구, 서울의 중구가 대구의 중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음은 강남서초예요. 강남서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쪽 부촌이기도 하고, 그리고 행정중립, 그리고 좋은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죠. 여기는 어디라고 끼고 공부도 또 잘해요. 이런 곳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수성구인데 수성구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좀 더 끊어서 봐주신다면 수성, 범어, 만촌,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곳에서는 강남, 서초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울의 목동. 목동이라고 하면 어때요? 목동. 좀 일자리도 부족하고 좀 거리도 있는데 여기 중심지까지 거리도 있는데 여기 학구열이 상당히 뛰어나고 상권이 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목동을 대체할 수 있는 곳, 목동이랑 비슷하게 생각되는 곳 어디일까요? 여기는 월성 월대 지역이에요. 여기가 중심까지 거리는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월성 상권이라고 하는 좋은 상권도 새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가 달서구도 공부를 또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좀 목동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당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살기 너무 좋은 곳이죠. 근데 강남까지 거리는 조금 있고 그리고 공부는 잘하고 살기 좋고 이런 곳이 대구에서는 지상 건물이에요. 똑같이 수성구에 수성구인데 여기 아래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여기 학군도 좋고 준지성도 괜찮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또 강동 지역은 어때요? 저는 강동 지역을 볼 때 충분히 강남 지역 중에서 강남 지역에서 충분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좋은 지역이고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에는 포함이 안 되고 강남 4구라고는 포함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강남 3구에 포함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위치인데 실제로 대구에서는 저는 시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가 수성구예요. 다 같은 수성구인데 수성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좀 수성구라고 보기 물론 좋은 지역이고 학군도 좋고 준지성도 좋은 곳인데 바로 여기 또 경상이랑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강동이라고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산의 특징은 뭘까요? 거주하기 너무 좋은 곳이죠. 근데 단지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교통이 좀 불편해요. 교통이 불편해서 여기 중심지까지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일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산 내에서 계속 살고 싶어서 왜냐면 환경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지역이 대구에도 있어요. 어딜까요? 칠곡이에요. 칠곡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어요. 여기 사람들은 여기를 너무 거주하기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만큼 이 지역에 대한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비교를 해서 봐주는 편이에요. 아마 다른 지역에 갔을 때도 이렇게 내가 아는 지역이랑 특색을 비교하면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대구의 입지 결정 요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구 부문입니다. 대구의 인구 순위 세대 수출을 볼 텐데 광역시의 인구 아까 앞에서도 찾아봤는데 부산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순이에요. 이렇게 대구가 242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의 인구 순위 세대 수출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감소를 해요. 2010년부터 꾸준한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94년도쯤에 인구 증가가 좀 큰 폭으로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인구가 큰 폭으로 상승하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까요? 택지지구, 좋은 일자리. 이건 맞아요. 이건 너무 급격한 상승이 있었죠. 이때 편입을 했어요. 95년도에 달성군을 편입했어요. 그러니까 달성군의 인구가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에 이때 인구가 또 늘어났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는 큰일은 아니었고 2010년도에 거주 불명자를 포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없었다면 인구는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고 있었겠죠.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미국 것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수는 감소하고 있고요. 세대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지만 인구가 아주 큰 규모상에서 인구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하는 수요가 이 지역에 대해서 원하는 수요가 240만 명이 넘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전히 매력이 높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그래서 대구를 보게 되면 대구의 인구를 볼게요. 대구의 인구의 가장 많은 부분은 1위가 달서구예요. 56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23만 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북구예요. 44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18만 5천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3등이 수성구예요. 42만 5천 명. 그리고 17만 세대 이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위가 동구 34만 명. 그리고 5위가 달성군이에요. 25만 8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파트가 좀 많이 있는 곳 쪽에 인구가 좀 높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이런 곳이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 재건축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재건축도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고요. 달성군 쪽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인구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연령별 인구 비율이에요. 이걸 왜 볼까요? 연령별 인구 비율 보는 이유. 왜 볼까요? 연령별 인구를 보는 이유는 이거죠. 내가 만약에 어디를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주로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이 거주하는 곳에 이사를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유모차가 많은 아이들이 많은 곳에 이사를 가고 싶으세요? 그렇죠. 아이들이 많은 곳에 이사를 좀 가고 싶어하는 성향들 그런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구 광역시는 아주 극명하게 나눠지는 편이에요. 여기가 녹색이 60대 이상인데 60대 이상이 쭉쭉 뻗어 있는 곳이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지역들이 중구와 동구, 서구, 남구예요. 그리고 북구와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쪽은 젊은 인구,
10대들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특히 달성군 쪽이 10대 비중이 높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었죠. 새 아파트가 있으면 최근에 이제 트렌드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좀 젊으신 분들은 거주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달성군 조금 멀리 있더라도 달성군에 있는 새 아파트에 가서 거주하면서 인프라 누리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아이를 놓고 하게 되면 10대 비중, 10대 이하의 비중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면 가장 좋은 비율을 하고 있는 건 10대 이하의 비중, 40대, 50대 비중이 높은 곳이 완성형, 가족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비중들을 하고 있는 곳이 수성구 쪽 10대들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3, 40대 비중이 높은 편이고 달서구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비중, 북구도 비슷하고 이런 쪽들의 이제 완성형, 가족형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도시들의 특징이 뭘까요? 거주 환경을 보게 되면 아파트가 주로 있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인구와도 같이 영향을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인구를 보시게 되면 대구의 인구, 저희가 인구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인구 이동을 봐요. 인구 이동을 봤을 때 인구 이동을 수도권에 왜 봤어요? 인구 이동을 보는 게 공급이 있으면 그곳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급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을 봐줘, 인구 이동을 봐주는 건데 실제로 대구에서 인구 이동이 많은 쪽은 경기도와 서울이에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공급을 봐줘야 될까요? 봐주지 않아도 될까요? 봐주지 않아도 돼요. 이것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경북 지역에 오히려 수인구 이동보다 실제로 그 규모 자체가 큰 지역들에 대해서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인구가 10년간 이제 3만 명 정도 감소를 했어요.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240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게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좀 안타까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기 기사가 19년 6월 27일 기사인데 너무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청중년 인구 유지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대구에서 가장 유출 규모가 큰 연령대는 20대예요. 진짜 허리 역할을 하는 20대. 10년 동안 7만 명이 넘게 줄었어요. 청년 유출이 심한 건 일자리 때문이에요. 대구에서 정출한 5명 중 1명은 이제 직업을 떠나는 이유로 꼽은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직장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직장을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근데 알아보기 전에 지금 242만 명 정도가 돼요. 대구에. 이때 등급을 뭘로 줄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배웠죠. 등급. 군이죠, 군. 1군, 2군, 3군, 4군 중에 어떤 등급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2군이에요. 2군을 이 정도 인구라면 2군에 등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체크할 때 필요했을 거니까 이거 체크해 주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구 이동이 있는 곳보다 실제로 규모가 큰 쪽을 많이 봐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20대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급이 중요한 것보다 오히려 좀 대구에 좋은 직장이 많이 없다는 거 그거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구의 직장이요. 사업자 수와 종사자 숫자를 보게 되면 이제 대구, 그리고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이랑 비교를 했어요. 이렇게 대구를 보게 되면 그래도 증감률 15년에서 18년도까지 봤을 때 증감률에도 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숫자를 보더라도 이제 부산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대구 정도로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종사자 숫자를 보게 되면 종사자 숫자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이 광주에 9% 정도 상승했고 그 다음이 인천 8%, 그 다음이 대구야 7%. 그리고 2018년도에 종사자 수가 96만 명으로 100만 명이 조금 안 돼요. 인천은 이제 100만 명이 넘어가는 수치고 부산은 140만 명이 넘어가는 수치예요. 그만큼 그 종사자 숫자를 봤을 때는 부산이 좀 압도적으로 좋은 양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급을 뭘로 줄 수가 있을까요? 종사자 숫자로 구분을 해요. 이제 1군은 종사자 수 100만 명 이상, 2군은 80만 명 이상, 3군은 50만 명 이상, 4군은 50만 명 미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등급은 대구 직장 평가를 하게 되면 2군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약 97만 명으로 2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가 조금 늘어나게 된다면 이제 1군으로 100만 명 이상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지역별로, 구별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보게 되면 1위가 달서구예요. 인구도 가장 많았던 지역이고 사업체 수도 가장 많아요. 여기가 3만 7천 명 정도가 3만 7천 개, 3만 8천 개 정도의 사업체가 있고요. 종사자 숫자는 20만 명이 넘어가요. 여기 성서산업단체가 있는데 상당히 큰 규모예요.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북구예요. 여기 종사자 숫자가 16만 명. 종사자 숫자가 20만 명이 넘는 곳은 달서구밖에 없어요. 그 다음 북구가 종사자 수가 16만 명. 사업체 수는 3만 7천 개 정도가 돼요. 그 다음이 3위가 수성구예요. 종사자 숫자가 14만 명. 그리고 사업체 수는 2만 5천 개. 여기서 와서 느끼는 거지만 종사자 숫자와 사업체 숫자 이 비율을 따져봤을 때 달서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사업체 숫자 달서구와 사업체 숫자가 사업체 숫자가 크게 수성구랑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종사자 숫자는 꽤 많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위가 동부예요. 동부는 사업체 숫자가 2만 개, 그리고 종사 숫자가 11만 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5위가 중부는 이제 종사 숫자가 9만 명, 그리고 사업체 숫자가 2만 1천 개 정도가 돼요.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주요 업체를 좀 살펴보도록, 대표 직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둔 게 대표 직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성서산업단지가 상당히 크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총 2,8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근로자 수가 5만여 명 정도가 돼요. 전통산업, 중소기업 위주로 되었는데, 여기에 좀 메인이 되는 거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가게 되면 임장으로 가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관통하는 버스를 타고 한번 이동을 해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설시도시가 있어요. 신설시도시는 이제 12개의 공공기관 이주를 했고요. 그리고 직원이 3,200명, 그리고 이전 인구가 22,000여 명 정도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2015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124개를 입주한 게 유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랑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아래쪽에 있는 수성 알파시티예요. 의료기반 복합단지를 만들려고 해요. 약 2,000여 명의 고용을 발생시키고자 하고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의료업체가 입주가 부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먼저 입주를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이사를 할 건가, 입주를 할 건가 하는 문제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쉽게 되지 않고 있어요.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대구 수성 알파시티 롯데몰 건립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는 거, 이게 2019년 6월 기사예요.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면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개발된 쇼핑몰은 2020년 착공해서 2022년 개정 로드맵에 따라 5천억 원을 투자를 한대요. 그래서 지하 1층에서부터 지하 5층 규모의 신개념 복합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신규 고용은 8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가 완공이 되면 어떨까요? 정말 좋겠죠. 좋고 이 주변도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게 보이면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 대구 수성 알파시티 롯데몰 매입 6년째 착공조차 못해. 이게 2020년 7월 기사예요. 허울 논란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리고 수성 알파시티 롯데몰 수성 의료지구 양대 흉물로 전락하다. 이것도 이런 기사들이 있죠. 그만큼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 있어요.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되고 있지 않은 걸까요?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게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올해 4월 29일 기사예요. 수성 알파시티 롯데몰 5월 초 첫 살이에요. 대구 최대 쇼핑타워. 이제 5월이면 이번 달이잖아요. 제가 기사를 열심히 찾았는데 사볼 법한 기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더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할 것 같고, 그리고 2025년도에 개점이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켜진다면 여기에 충분히 좋은 일자리, 그리고 좋은 쇼핑몰 자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확실히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대구 국가산업단지요. 두 곳 모두 대구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그리고 주요 업체를 보게 되면 롯데케미컬, KB, 와이퍼 시스템, 계획 인구는 5만여 명이 돼요. 대구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주요 업체가 디지스트, 애트리, 생기형 등 연구소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획 인구는 2만 4천 명 정도가 돼요. 이 정도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 규제 프리존이라고 해요.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 수성 의료지구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기업을 유치시키고자 규제를 가능한 한 많이 풀어주게끔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프리존으로 해서 개발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입주가 잘돼서 분양이 잘 됐어요. 그래서 2019년 1분기 상업 생산액이 7,500억 원이 넘어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배 증가하는 정도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대구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9년 1분기 산업 생산액 대비 생산액이 1,700억 원 정도 됐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 이상 증가했어요. 그리고 쿠팡 초대형 물류센터를 올해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팡 같은 초대형 물류기업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져요. 그리고 여기 대구가 물류를 하기 좋은 게 부산까지 거의 100km 정도, 그리고 서울까지 250km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전이랑 대구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 역할을 하기도 상당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봉 1등 퀴즈예요. 연봉 1등인 곳이 어딜까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연봉 1등. 봤을 때 이름이 들어온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디스트, 애트리, 생경 이런 데 다 들어보지 못했었고 롯데케미컬, KB 와이퍼 시스템 이런 것도 다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잘. 근데 하나, 대구에 가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있어요. 대구은행. 대구은행이 매출액이 1등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은행이 1등을 잡고 있고 그 아래쪽 매출액 자체가 대구은행과 나머지 지역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게 2009년이에요. 2009년 거. 그럼 지금부터 12년 정도 됐죠. 근데 지금 2009년도가 크게 차이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대구 매출액 1위 기업 대구은행.
변하지 않는 거예요. E가 SL이에요. 여기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곳인데 여기에 SL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던 게 올라온 거예요. 그만큼 순위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만큼 여기에 좀 매출액이 높은 기업 자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구의 직장, 소득 수준을 볼게요. GRDP라고 하는데 보통 GRDP는 지역 내 총 생산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역 총 생산 규모를 보게 되면 대구가 51조 정도가 돼요. 51조가 어느 정도냐면 울산보다 작고 부산보다 작고 경남 지역보다 일단 주변 지역보다 많이 작아요. 광주보다 좀 많을 정도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크게 높다, 낮은 건 아니지만 높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상당히 낮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1.5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1.5 정도로 1.5% 정도로 가장 낮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높지 않은 경제 구조를 하고 있고요. 성장률이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액을 보게 되면 이제 생산액을 나눈 거죠. 인구가 대구 많다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 대구가 최하위예요. 2,0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이 울산, 그다음 충남 쭉 시작해서 대구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저희가 재미있는 게 있죠. 처음에 제가 관심을 드리기 위해서 대구에 어떤 분들이 많다고 했었죠? 부자가 많아요. 근데 1인당 GRDP가 최하위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대구는 정말 못 사는 곳일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실제로 어떨까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네, 부자 보고서 봤을 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왜 이런 통계가 나오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 새로운 개념이 있어요. GRNI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선 GRDP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총 생산액이에요. 해당 지역에서 생산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지트랑 다른 지역을 본다면 여기 아지트 내에서 얼마만큼의 수입이 벌어들여서 얼마만큼의 생산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게 지역 내 총 생산액이에요. GRNI라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지역 내 총 소득이요. GRDP 플러스 유입 유출되는 소득이요. 예를 들어서 아지트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산다고 본다면 다른 지역의 GRNI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지트에 있는 GRDP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일치를 한다면 내가 일하는 곳과 일하는 회사가 일치를 한다면 GRDP가 높다면 좋은 거고 만약 이게 분리가 된다면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대구시장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인당 GRDP, GRNI 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1인당 GRDP를 봤을 때 이 정도 대구가 이 정도가 돼요. 그리고 1인당 GRNI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돼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1인당 GRDP와 GRNI가 비슷해요. 이 말은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이 여기서 돈을 버는 경우가 그냥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1인당 GRDP가 낮은데 1인당 GRNI는 높아요. 이 말은 뭘 뜻하는 걸까요? 대구 사람이 여기서 버는 것보다 외부에서 돈을 벌어서 많이 갖고 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울산은 어때요? 울산의 GRDP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GRNI가 낮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울산 내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걸 벌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이제 GRDP와 GRNI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시도의 GRNI 대 GRDP 비율을 살펴보면 여기 지역 평균이 1 정도가 돼요. 1 정도 되는데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서울, 대전, 인천 전부 다 인천 빼고 대전까지가 전부 다 1.1이 넘는 수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구광역시는 독보적으로 1.2에 가까운 수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다른 지역들보다 더 많이 외부에서 돈을 벌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죠. GRDP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대구는 역외 소득이 많은 도시예요. GRDP만 보고 여기 사람들은 못 살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역외 소득이 많으니까 다른 데서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이걸 봐줘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벌어오는데 벌어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벌어오는지 그리고 벌어왔을 때 어떤 현상 특색들이 생기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특색들을 볼게요. 역외 소득 유입으로 생산력이 높은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생산되는 거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제법 높은 생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벌어가지고 여기 대구에 와서 돈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벌었는데 여기서 쓸 때는 씀씀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높은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돈을 다른 데서 벌어오니까 여기서 돈을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과 높은 상호 의존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존도라는 것은 이제 여기 경북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북이 없으면 역외 소득 자체가 많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대구 내에서 일을 하고 돈을 쓰는 사람이랑 외부에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돈을 쓰는 사람들이랑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고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소득 자체가 높은 분들이 많아요.
대구 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직장인들은 어디로 출퇴근할까요? 여기 보시면 대구에서 14만 2천 명 정도가 경북으로 출퇴근을 해요. 그리고 경북에서 대구로는 4만 1천 명 정도가 출퇴근합니다. 이건 봤을 때도 어디가 손해가요? 그렇죠. 좀 더 손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은 경북이겠죠. 경북이 좀 더 손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의 차이는 얼마 정도 되나요? 대구의 순평균 유출 인구는 8만 8천 명 정도가 되고요. 소득 유입액 자체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경북에 가서 10조를 넘게 벌어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경북은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17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깊은 의존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구는 경북 지역에서 아주 큰 돈을 벌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부자가 GRP랑 보고 부자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외부에서 많이 벌어와서 그 돈 자체를 대구에서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구에 어떤 부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대구 직장인들은 주로 어디로 출퇴근을 할까요? 주로 어디서 출퇴근을 할까요?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구미가 있어요. 여기 대구에서 구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18,000명 정도가 돼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숫자인데 18,000명 정도가 구미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볼게요. 여기에 공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요.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있는데 1단지 한번 볼게요. 1단지에 삼성전자 들어보셨나요? 네, LG전자 들어보셨나요? 사무 대구에 있었던 회사랑 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그만큼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고 사업체 수가 1,200개, 그리고 임직원 수가 4만 2천 명 정도가 돼요. 이게 사업체 수가 적은데 임직원 수가 많다는 건 대기업이 많이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2단지를 볼게요. 2단지를 보더라도 LG 디스플레이, SK 실트론, 효성 대기업이 많은 거죠. 사업체 수는 98개, 임직원 수는 13,000명. 3단지로 가볼게요. 3단지에도 삼성전자, 포니, LG전자 등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요. 사업체 수는 127개, 그리고 임직원 수는 3만여 명이 되는 거예요. 4단지도 마찬가지 아래기를 위한 전자 반도체,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까지 있는 거예요. 사업체 수는 469개, 임직원 수는 14,000명. 그리고 5단지는 지금 입주를 모집하고 있어요. 분양 중인데 사업체 수는 200개, 임직원 수는 3만여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가격이 워낙에 공단들이 많다 보니 가격을 좀 비싸게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오히려 대체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잘 되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 4단지만 해도 엄청난 회사들이 많이 있고 5단지까지 잘 분양이 되고 입주까지 한다면 더 좋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대구 환경의 장점을 누리면서 타 지역의 일자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덕분에 일자리가 대구에서 오히려 서비스업 위주로 발달을 했던 거고 거기서 이제 타 지역 일자리 출퇴근하면서 그 돈을 벌어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구별 소득 수준을 좀 볼게요. 구별 소득 수준을 좀 볼 텐데 실제로 제가 이번 전에 소득이 대구가 제법 높은 편이잖아요. 그럼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요? 가장 높은 곳. 수성구겠죠. 수성구를 보면 여기가 녹색이 500만 원 이상이고 파란색이 500만 원 미만, 주황색이 400만 원 미만, 회색이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미만이에요. 위에 있는 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들 좀 급여가 많은 사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선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좀 하위층이 좀 많은 100만 원 이하가 많은 곳이 중구랑 동구랑 서구랑 남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색을 볼까요? 특징은? 그렇죠. 처음에 인구 부분에 봤을 때 노령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곳들이 이렇게 소득 수준이 좀 낮은 편이에요. 제가 임장을 다니면서 혹시 임장 다닐 때 택시 보시나요? 택시 타시나요? 저는 가끔 전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는데 버스랑 지하철도 많이 이용하는데 택시도 이용해요. 택시를 탈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그 기사분들은 여기에 거주를 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소득이 높은 편이잖아요. 소득이 높다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제가 했던 택시 기사분이 그 범어 SK 살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투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투잡이요.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 뒤에 다시 택시 기사 투잡을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왜 그랬을까요? 자녀가 2명이에요. 근데 2명 다 경신고등학교. 거기가 자사고여서 학비가 좀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업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잡을 뛰고 그런 것도 어쩌면 여기에 다 소득 수준 자체에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거는 여기 사람들 진짜 교육을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여기서 느꼈어요. 그래서 소득이 여기서 중요한 게 소득 때문에 이제 소득을 많이 버는 이유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수성구에 거주하는 이유도 학군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학군에 연결을 시켜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득 좋은 사람들이 수성구에 있고 또 수성구에서 그만큼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게 순환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성구가 높은 편이에요. 이걸 이제 광역시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광역시까지 같이 보게 되면 해운대구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해운대구가 가장 높은 편이고 그 다음이 수성구예요. 수성구도 그 다음으로 볼 수가 있고 수성구가 이제 광역시 측면에서 봤을 때 2등이에요. 여기는 광역시별로 1등, 2등만을 모아둔 곳이에요. 그래서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그다음 부산 동래구예요. 그 다음이 대전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 대구 달서구예요. 대구 달서구에 부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후순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산에 비하면 좀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적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의 소득은 해운대와 함께 광역시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될 게 학군이에요. 지금 좀 전 택시기사 분의 예를 들듯이 이렇게 소득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일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소득을 필요로 하는 이유도 이 학군과 함께 연관을 지어볼 필요가 있어요. 대구의 학군입니다. 기사가 나왔어요. 대구 경신고 수능 만점자 4명, 전국 만점자의 3분의 1을 배출했어요. 그만큼 한 학교에서 이렇게 만점자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높은 만점자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기사가 좀 재밌었습니다. 경신고에 만점자가 4명인데 비견이 있어요. 한 반의 의사 부모가 무려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고소득자가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한 반에 11명에서 15명 정도는 부모가 의사의 정도인 것으로 역시 의대 진학의 배경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전국 최강을 자랑하는 의대 진학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의대를 정말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학군이 좋아요. 그럼 대구 학군을 한번 광역시랑 비교를 해보면 저는 이제 총 120개 중학교가 있어요. 그 중에서 95% 이상이 5개, 90% 이상이 27개, 85% 이상이 28개예요. 그러면 이거 총 합치면 몇 개 정도 될까요? 60개죠. 그러면 120개 학교 중에서 85% 이상 학교가 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대구 학군이 높은 편이에요.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87개 중학교 중에서 95% 이상이 3개, 90% 이상이 10개, 85% 이상이 13개. 부산 166개 중학교 중에서 95% 이상이 없어요. 90% 이상이 15개, 85% 이상이 32개. 광주 같은 경우는 95% 이상 없고 90% 이상이 3개, 85% 이상이 6개 있습니다. 이걸 바꿔서 보면 90% 이상이 26.7%예요. 대구는. 그리고 85% 이상이 50%예요. 4분의 1 이상의 학교가 90%를 넘어가는 거예요. 반 이상이 반 이상이 85%가 넘어가는 거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15% 그리고 85% 이상이 30% 정도가 돼요. 부산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9% 그리고 85% 이상이 28% 정도가 되고 광주는 90% 이상이 3.5% 85% 이상이 10%로 압도적으로 대구가 좋고요. 그 다음이 대전, 그 다음이 부산, 그 다음이 광주예요. 부산을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군을 보게 되면 95% 이상, 3개 이상이 1군이고 2군이 90% 5개 이상, 3군이 85% 5개 이상, 4군이 85% 5개 이상이에요. 2반이에요. 그러면 대구는 압도적으로 1군이 되겠죠. 95% 이상 5개 이상이 돼요. 그래서 학군은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학군을 볼 때 이렇게 한 번 더 봐요. 이렇게 수학 성적만 좀 따로 봤어요. 수학 성적만. 왜 따로 봤을까요? 수학 성적만 따로 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학군을 볼 때 언어는 일단 좀 따로 보고 영어 성적이랑 그리고 수학 성적을 보는 편이에요. 영어 성적을 보는 이유는 영어에 대한 성취도 평가 퍼센트가 높다. 이거는 좀 전체적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 자체도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보통은 좀 잘 사는 동네에서 거주하는 가능성이 높아 영어가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영어 유치원을 기본적으로 보내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성적이 높다. 이러면 여기 지역은 좀 영어 공부 조기 교육을 많이 시키는구나.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수학 성적이 높다는 건 뭘 뜻하나요? 정말 교육을 열정적으로 시키는 거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의 학업 성취도 평가 퍼센티지가 높은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90% 이상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은 90% 이상이 11개 중학교가 있어요. 85% 이상은 11개, 그리고 80% 이상이 22개. 이 정도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최상위가 이제 90% 이상 되는 게 이렇게 11개까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대전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5개, 80% 이상이 8개, 80% 이상이 5개. 부산은 90% 이상이 2개, 80% 이상이 9개, 80% 이상이 24개. 부산이 수학은 그래도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광주는 90% 이상이 없어요. 85% 이상이 한개가 있고 80% 이상이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별로 학군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는 편이고 학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나중에 내가 아파트를 선택했을 때 그 아파트들 다른 지역 아파트를 비교할 때 그 아파트 대 아파트로 꼭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이 전체로 비교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에서 갈 수 있는 학교가 과연 등급상 봤을 때 어느 등급인지를 보고 비교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학군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위가 수성구예요. 95% 23개 학교 중에서 95% 이상이 2개, 90% 이상이 12개, 85% 이상이 4개가 되고요. 그 다음 달서구가 2위예요. 95% 이상 하나, 90% 이상이 7개,
그리고 85% 이상이 10개. 여기가 2개가 투톱이에요. 그리고 남부를 보게 되면 3위를 남부라고 했는데 여기 학교가 적어요. 8개로 학교가 상당히 적게 있는데 95% 이상이 2개, 90% 이상이 1개, 85% 미만이 5개가 되겠죠. 네. 그리고 하나를 더 봐줘야 되는 게 지금 대구 학군을 볼 때 학교 성적 평가라는 게 2016년도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이유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볼 수 있는 게 특목고 진학률 하나를 더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를 그 지역이 학군이 좋은지를 볼 때 서울대 진학률 고등학교를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같이 봐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순위를 볼 때는 다른 것보다 서울대가 얼마나 진학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등급의 결정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색칠을 칠해진 부분이 수성구에 위치한 곳이에요. 수성구에. 대구 가고, 경신고, 대구고, 대구여고, 대구, 남상, 정화여고까지 전부 다 수성구에 포함된 학교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거의 2018년도 합을 보게 됐을 때 29명, 경신고등학교 7명, 대구고등학교 6명 이 정도 수치로 제법 많이 보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했던 부분이 달서구예요. 달서구 학교도 4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18년도 보고 2020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출신 고교 30개를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대구과학고등학교 여기 살짝 필요한데 대구과학고가 31명이에요. 수시에 31명, 정시에 1명, 총 32명이 돼요. 이 정도로 좀 학벌이 상당히 괜찮죠. 근데 여기 살짝 아쉬운 거는 정시 부분은 많이 부족하죠. 수시 쪽으로 많이 가는데 정시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아요. 반면에 서울과학고라든지 부고라든지 아니면 대원 외고 같은 경우는 정시로도 상당히 많은 숫자로 서울대를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2021학년도요. 2021학년도를 보시게 되면 대구과학고가 9위예요. 순위 똑같죠. 근데 34명을 입학시켰어요. 수시로. 총 합계는 정시는 1명 똑같고 35명을 입학을 시킨 겁니다. 그 정도로 대구에서 대구과학고의 위상이 상당히 높은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학원까지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좀 붉은색이 보이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좀 붉은색이 보인다 하는 곳. 여기 서울 쪽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붉은 곳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겠죠. 그나마 조금 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대구를 좀 확대를 시켜서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어딜까요? 가장 붉은데. 여기. 수성구 쪽이겠죠. 그리고 여기 달서구 쪽이겠죠. 여기 북구 쪽.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거 잘 보면 참 신기해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택지지구들이랑 거의 겹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뜻한 게 뭐냐면 택지지구가 처음 개발되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갈까요? 그 주변에서 그래도 새 아파트가 비쌀 테니까 주변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학업을 신경을 쓸 거고 그 학업을 신경을 쓰면서 학원가들이 발달이 되고 또 학업 성적 평가도 높게 평균적으로 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는 게 택지지구 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택지지구 쪽에 이렇게 붉게 묻어있는 학원가들이 많이 있는 쪽에 택지지구들이 같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방을 보면서 인구, 직장도 중요하지만 학군이랑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환경을 어떻게 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환경이에요. 편의시설을 볼 때 일단 스타벅스를 먼저 보죠. 스타벅스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밀집되어 있는 곳이 유동인구도 많고 또 매출도 좀 유동인구도 많고 매출도 높게 소비 성향도 좀 잘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스타벅스가 68개가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를 하려면 상당히 힘들겠죠. 그때는 이제 스타벅스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그래서 스타벅스 대구를 치게 되면 이렇게 다 표시를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 알매장, 리저브 매장도 많이 보죠. 리저브 매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백화점이 있어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아래쪽에 하나 더 있고요. 대구백화점도 있고 대백플라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백화점이 총 몇 개일까요? 몇 개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질문 드릴 거예요. 저희가 군을 정할 때, 몇 군이냐 정할 때 백화점 개수를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병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파티마 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 병원, 영남대 병원, 가톨릭대 병원, 그리고 경남대 동산병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정도로 좀 치료를 받기에 아주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마트들도 다 있어요. 마트들도 이마트 세이더스부터 코스코 이렇게 좀 좋은 마트들까지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백화점도 4개 플러스 알파라고 해뒀어요. 그 이유는 대구 백화점과 대구 플러스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형 마트도 플러스 알파라고 있어요. 대형 플러스 알파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마트, 롯데마트, 그리고 홈플러스 빼고겠죠. 그러면 킹스클럽. 이걸 포함을 시키지 않고 플러스 알파로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전 지도를 한 장에다 표시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한 장에 표시해 놓으면 어디가 좀 중인상권이 몰려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딱 여기 봐도 이렇게 침산상권, 북부에 그리고 동성로 시내 그리고 수성상권 그리고 상위 월매상권 이쪽으로 좀 모여있는 상권이 모여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등급을 볼게요. 환경평가를 해보면 1군은 백화점 5개, 2군은 백화점 3개, 3군은 백화점 2개, 4군은 백화점 2개 미만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등급은 2군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 4개요. 그리고 가끔 지역 백화점들이 좀 브랜드 백화점이랑 협의를 해서 브랜드를 바꾸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나중에 뭐 대구 백화점이나 대구 프라자가 이름을 바꿀 수도 있죠. 그러면 대구가 1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기대를